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어렵사리 국정조사 합의했는데 이마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를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할 조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더니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의원님? 이게 참 답답하네요. 근데 이 158명이라는 그 외국인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을 달리했는데, 네. 그러면 이건 뭐 국정조사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게요. 예,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책임 있는 이 장관은 책임을 져야죠.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인데 이 장관 자기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그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이게 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다라는 것은 국민은 어떻게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네. 참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도 물러나야 되는 게 상식이죠. 네. 국민 산식에 맞는 이런 그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나가면은요 뒤죽박죽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해봐서 뭐 자식이 말로 대통령 처음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국민 지지가 지금 20%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이제 이래서 내가 안 되겠구나라고 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과거에 세월호 침몰할 때도 그랬고 성수대교 삼풍백과정 붕괴 이런 대형 참사가 나면은 주무 장관이 물러났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정책 책임지고 도덕적 책임을 지고 네. 물러나는 게 상식이 맞는 건데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하자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럼 저 이상민 장관이 안 물러나고 계속해서 행안부 장관 계속 한다는 겁니까? 그럼 국정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참 이거 뭐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면은 네. 둘 다 할 수밖에 없죠. 책임질 사람은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네. 지금 한 달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행안부 장관이 그동안 있었던 걸 정리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자기는 물러나고 후임자에게 이 상황을 넘겨주는 게 상식에 맞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딱 쥐고 있어요. 물러나지 말라는 거죠. 대통령 후배를 그렇게 보호해야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려면 지금 물러나게 해주는 게 보호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데리고 있으면 더 이게 국정이 흐트러지고 그냥 국정에 대한 주도권을 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게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은 국정조사 난항을 겪을 경우에 예산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정조사와 예산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근데 지금 국정조사를 뭐 해야죠. 예산안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산 지금 이 뭐 고물가에 경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남북 관계도 아주 안 좋고 그리고 이자율은 또 얼마나 올라갑니까? 지금 서민들 사는 이 삶 자체가 고통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는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 우리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건지 모두가 머리를 한번 맞대보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또 야당과 여당이 함께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또 함께 전부 다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야당 대표와 만나서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을 1차적으로 안심시키는 게 됩니다. 그게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하고는 안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네. 제1야당의 대표면 제1야당의 대표라는 그 타이틀과 만나는 거예요. 자연히 누가 만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제1야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예. 이 국정을 좀 안정시키면서 풀어갈 해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안 하겠다 하면은 네. 대통령 스스로가 국정을 풀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 국정을 풀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전, 2달 전부터 그 얘기를 했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문제를 풀려면은 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와 만나서 얘기를 풀어라. 예. 그 얘기를 수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 얘기를 안 들어요. 지난 금요일 자연인 이재명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 이렇게 만찬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얘기죠. 그럼 그걸 타다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무슨 논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중요한 내용은 없었고 무슨 송년회 했다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연말이니까 송년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이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서 송년회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냐?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머리를 맞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송년회 했다고 그렇게 한가하게 한다면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이 할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도부 만나기 전에는 친윤계 핵심 4인방 부부 동반으로 만났다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아무리 초년병이라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친윤 4인방을 통해 가지고 이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자기 뜻대로 해내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스트르게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힘도 제대로 장악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뜻은 자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누구와 만나도록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굳이 친윤 그 네 명만 만나가지고 얘기를 풀겠다 하는 자세는 내가 볼 때는 참 이게 안 풀리는 그런 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면요, 친윤 해산해라. 나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사인방 이제 그동안 수고했는데 좀 거리를 두자. 이렇게 하고 전체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 다 만나서 두루두루 얘기를 들어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터인데 혼자서 몇 사람만 만나가지고 그렇게 불러라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강경으로 가고. 강경으로 가게 되면 야당이 그냥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있겠습니까?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내도록 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지금 이쯤에서는. 예. 더군다나 지금 초 아닙니까? 네. 성일종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야당 대표들 빨리 만나는 게 좋다. 단 이재명만 빼고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논리도요 말이 안 되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이지 다른 당의 대표가 아니에요. 예. 제1야당의 대표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인 이재명이 아닙니다. 예.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서는 야당 대표도 대통령과의 다는 이제 개동이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못 만난다.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예요. 우리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인데 네. 그걸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는 그건 이제 국정 전체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구속됐습니다. 이제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왔다는 평가들 많은데요. 이 검찰의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근데 이제 이 김용이나 정진상 두 분이 부인하고 있어요. 나는 관련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 법원에 성장을 때린 걸 보면은 꼭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역대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측근들이 어떤 비리에 쌓이게 되면은 그걸 사과를 했거든요. 네. 국민 선언을 하고 했는데 성명을 내고 했는데 이번에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이재명 대표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가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이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그 순리에 맞죠. 그렇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에 둘째 아들이 비리에 휩싸였을 때 사과를 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과거에는 국민의힘 쪽 과거의 지도부들도 다 사과했습니다. 네. 다 사과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상식입니다.
언제 사과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과 안 하고 이게 국정을 끌어갈 자세가 안 된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곧 사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백을 입증하고 다시 돌아와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물러나서 수사를 받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적극적인 자세로서 나는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결백하다. 정진상이나 김용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나 개인 나 이재명은 나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근래 보여주겠다. 때문에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아마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 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역시 이재명이구나 라고 박수 칠지도 몰라요. 네.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건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할 문제죠.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의원님 같으면 저 대표를 던지고 네. 물러나서 수사를 받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를 보일 때 지지자들과 이 국민들이 이재명 낫다. 이재명이 뭔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박수를 보낼까 하는 생각을 하죠. 예. 김종민 의원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법적 의혹 방어하면 안 된다. 제2의 조국 사태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판단이 일정 정도 근거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이제 조국 사태 때 우리가 당이 많은 곤란을 겪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있을 수 없는 수사들을 했는데 그러나 결론이 중요합니다. 과정도 있지만은 중요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고난한 처지에 빠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다시는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성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검찰 수사가 무리하더라도 이렇게 결과가 중요하니 잘 지켜보자. 네. 검찰 수사가 무리한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응해야죠. 한편으로는 검찰이 하고 있는 그 수사 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나가고 또 한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데요. 연내 강제 수사 가능성도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검찰에서 부르면 소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수사를 해내야 합니다. 네. 본인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부인 문제도 그렇고, 장모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본부장이라고 그쪽에서 문제는 말이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아무런 수사 없이 야당만 막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치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국민들이 이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네. 검찰 수사가 공정하다면은 저항할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지금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수사는 일방적인 수사다.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정성은 이미 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답을 해야 합니다. 답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본부장 수사에 대한 정확한 걸 내놔라. 이게 있어야죠. 이재명 대표 수사에 앞서 윤석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거 없이 그냥 야당책만 공격에 들어온다면은 국민들이 그거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검찰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밖에 없죠. 검찰에서는 그쪽은 수사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연내 이재명 대표한테 검찰이 소환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내 소환 요구하게 되면은 우리 당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소환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이재명 대표는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의원님 연말에 미국 가세요? 연말이 아니고 내년쯤에 가려고 그럽니다. 내년 초에요? 초가 1월 한 하순경에 갈 계획입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이낙연 전 대표를 좀 만나보고 싶어요. 네네. 가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이렇게 떠나갈 때 그때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중간에 가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1년 지금 예산으로 예약으로 좀 가 있는 셈 아닙니까? 네. 그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연말을 뭐 지나고 연초니까 한번 가보려고요. 예, 한번 가보려고 그러지 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도 전화하셨죠? 전화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 하셨어요? 뭐 안보 얘기 제가 가겠습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낙연 등판론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은 등판할 때가 아니죠.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이 당대표 임기도 있고 네. 그리고 상황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금 와서 등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언제가 등판할 때입니까? 6월 달에 오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예. 그 1년 뒤에 6월 달이니까 뭐 특별한 사정에서 뭐 한두 달 빨리 올 수는 있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서둘러야 할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서둘러서 들어와서 뭐 해야 될 그럴 사안은 그럴 일은 아니다. 뭐 그럴 사안은 아니고 그리고 네.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푹 쉬고 오시라. 네. 여러 가지 보고 많은 사람 만나고 그러고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싱크탱크 뭐 한다면서요? 그게 오늘 했습니다. 했어요? 네, 오늘 했는데 근데 저는 뭐 다른 일정에서 못 갔는데 네. 그건 뭐 정책 전문가들 모임이죠. 교수분들하고 정책을 이끄는 사람들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건 이낙연 대표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 대표가 지금 물러나 있는 상황인 거 믿고 가 계시니까 네. 자기들 스스로 모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책적인 이 개발을 하자 이런 입장에서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하고 뭐 굳이 연관시켜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낙연 대표 등판론 이런 게 관심이 크더라고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등판할 상황은 전혀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낙연 대표가 그러면 차기 대권의 꿈은 있으신 거네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못 해봤습니다. 네. 알겠어요. 미국 가기 전에 다녀와서 이렇게 뵙겠습니다. 얼굴 뵙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너무 못 예. 뵀어요.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님 말씀이었습니다.